한국이 마침내 해냈다. 수십 년 동안 외국에 의존해야만 했던 전투기 엔진 기술,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 과정에서 놀라운 성과가 공개되었다. 무려 1950도의 초고온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 수치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엔진조차 쉽게 달성하지 못했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이 자체 전투기 엔진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엔진 분야가 항공우주 산업 중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영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군용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해 양산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아 많은 나라가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벽을 뚫고 진입한 것이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단순히 엔진을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고온과 고압에서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투기의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엔진이 약하면 전투기 전체가 아무리 첨단 무장을 탑재해도 전장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KF-21이 시험 비행을 할 때마다 항상 미국제 엔진인 G24의 F414를 장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록은 앞으로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심장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 국산 엔진의 내열 성능이 1950도라는 경이로운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기존 미국의 주력 엔진 F414조차 안정적 작동 온도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단순히 뒤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선두에 서기 시작한 셈이다. 이 성과가 사실이라면 향후 KF-21뿐만 아니라 차세대 무인 전투기와 초음속 무기체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보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 부품조차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나라였다. 그런데 이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도 달성하지 못한 엔진의 고온 작동 기록을 세운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산화이자 한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KF-21 국산 엔진의 개발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성과가 아니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항공기 엔진 기술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꾸준히 도전해왔다. 하지만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초창기에는 단순히 정비와 조립, 그리고 해외에서 들여온 엔진의 면허 생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엔진의 핵심 기술인 고온 내열 합금, 정밀 터빈 블레이드 제작, 압축기 설계 등은 해외에서 도블랙박스 기술로 분류되어 절대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 길을 뚫는 방법밖에 없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방산업체들은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소규모 실험 엔진조차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힘들었고 수많은 실패가 뒤따랐다. 터빈 블레이드가 고열에 녹아내리거나 압축기가 원하는 만큼의 추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새로운 합금 비율을 찾아내며 정밀 주조 기술을 한 단계씩 끌어올렸다. 특히 큰 전환점이 된 것은 고온 내열 소재 개발이었다. 엔진은 연소실 내부 온도가 섭씨 1800도를 넘나드는 극한 환경에서 작동한다. 일반 합금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연구진은 초내열 합금과 세라믹 코팅 기술에 집중했다. 수백 번의 실험 끝에 마침내 엔진 블레이드가 1950도의 초고온 환경에서도 변형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지 소재의 혁신이 아니라 정밀 주조, 냉각 콜 가공, 코팅 두께 조절 등 복합 기술이 결합된 결과였다. 한국의 도전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 작은 나라가 무슨 전투기 엔진이냐? 부품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완전한 독자 엔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성과가 알려지자 태도가 바뀌었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차세대 엔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기술적 자존심 차원이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도 GE의 F414 엔진에 의존해왔다. 만약 미국이 수출 제한을 걸거나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면 전투기 양산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완성된다면 이제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국산 엔진의 성능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방산 자립과 글로벌 전략 구도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F-21 보람의 전투기라는 차세대 주력기에 탑재될 수 있는 심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KF-21은 이미 첫 시험 비행 이후 안정성을 입증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그동안 한 가지 약점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외국산 엔진 의존이었다. 이제 국산 엔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 약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전투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F-16, F-35, F-22 등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도입한 모델이다. 하지만 이들 전투기의 핵심은 모두 미국 엔진에 달려있다. 한국이 만약 자국 엔진을 통해 KF-21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한다면 단순히 국내 전력 보강을 넘어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얻게 된다. 다른 나라들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가 부품 공급 제한인데 한국은 독자 엔진을 보유함으로써 그런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산 엔진 기술은 단순히 KF-21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앞으로 개발될 한국형 무인 전투기, 초음속 훈련기, 심지어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에도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는 방산 기술의 확장성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도 초창기에는 F100 엔진을 중심으로 시작해 이후 파생형 엔진들을 수십 년간 발전시켜왔다. 한국 역시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계열의 엔진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한국이 국산 엔진 개발에 실패했다면 KF-21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수출할 수도 대량 생산할 수도 없는 한계에 묶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스스로 길을 열었다. 앞으로 KF-21이 수출될 경우 단순히 미국제 엔진을 단 한국 전투기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기술력으로 무장한 진정한 한국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세계 각국이 깜짝 놀란 이유다. 이제 문제는 이 성과가 실제 실전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검증되느냐에 달려있다. 시험실에서의 1950도 기록은 놀라운 출발점이다. 하지만 전투기의 심장으로 탑재되어 고도, 속도, 다양한 기동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느냐가 최종 관건이다. 한국 연구진은 이미 수년간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계획을 준비해 두었고 단계적으로 성능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5번째 전투기, 엔진 강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국산 엔진의 돌파구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세계 군사 패러다임 속에서 어떤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지표다. 지금까지 세계 전투기 시장은 철저히 몇몇 강대국의 독점 구도였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엔진을 지배했고 다른 나라들은 완제품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일부 조립 생산만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이 1950도의 고온 내열 기록을 세우며 독자 엔진 기술을 입증했다는 것은 이 독점 구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무엇보다 미국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엔진 기술만큼은 절대로 이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전투기의 성능과 생존력을 좌우하는 엔진 기술은 군사 패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KF-21을 만들면서도 반드시 미국의 F414 엔진을 빌렸어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성과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엔진에 의존하는 동맹국이 아니다. 스스로 심장을 가진 독립적 전투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수출 시장에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예컨대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검토할 때 미국제 엔진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산 엔진을 탑재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수출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곧 KF-21의 가격 경쟁력과 정치적 독립성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수입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생기는 셈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술 파급 효과다. 엔진은 단순히 전투기만을 위한 부품이 아니다. 터빈 기술은 민간 항공기, 발전 터빈, 드론, 심지어 우주 로켓 엔진으로까지 이어지는 기반 기술이다. 한국이 이번 성과를 통해 확보한 고온내열 합금과 정밀 터빈 기술은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파생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즉, 군사적 성과가 국가 전체의 첨단 산업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방산 수출 신흥국이 아니라 세계 군사기술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강국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한국이 이 엔진을 통해 세계 군사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갈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같은 전통 강국들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번 성과를 바라보는 한국 내부의 시선도 뜨겁다.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까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동체나 항전 장비, 무장 시스템에서는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엔진만큼은 늘 약점으로 꼽혀왔다. 그런데 이제 그 약점을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 입장에서도 국산 엔진 확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진다. 엔진은 전투기뿐 아니라 장차 개발될 각종 무인기, 초음속 순항미사일, 차세대 스텔스 전폭기에까지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 업체에 의존해야 했던 기술들이 이제 국내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이는 곧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의미하며 전시 상황에서도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적 전력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계 역시 이번 성과를 환영하고 있다. 국내 소재 기업과 정밀 가공 업체들은 이미 국산 엔진 부품 양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온합금 소재나 정밀 주조 분야는 민간 항공산업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부 항공업체들은 국산 엔진의 파생형을 민항기용 터빈 엔진으로 개발하는 구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반응 역시 뜨겁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댓글에는 드디어 한국이 진짜 항공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KF-21이 진정한 한국 전투기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험실 성과가 곧바로 실전 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며 수년간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고온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고도 변화, 습도, 급기동 상황 등 수백 가지 환경을 모두 견뎌야 진정한 실전 엔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도 냉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가 지닌 역사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한국은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국산 엔진이 실전에서 입증되는 순간 한국은 군사산업 양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 한국은 이제 막 세계적 수준의 엔진 기술에 발을 들였지만 이 성과를 실제 전력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단계는 비행시험이다. 시험실에서의 성능과 실제 전투기 탑재 후 성능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고도 1만 미터 상공, 초음속 비행, 급격한 기동, 극한의 기후 등 수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서 안정적 추력을 낼 수 있어야만 진정한 전투기용 국산 엔진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은 이미 수년간에 걸친 비행시험 계획을 세워두었고 단계별로 데이터를 축적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또 하나의 과제는 대량 생산체계 확립이다. 기술적 성취가 아무리 뛰어나도 안정적인 양산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핵심 부품은 극도로 정밀한 제조 공정이 요구된다. 단 한 개의 불량 부품만으로도 전투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품질 관리와 생산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 항공업체, 방산기업, 정부 연구소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국가적 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도전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 엔진 강국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은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각종 견제를 시도할 것이다.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압박도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처럼 꾸준히 신뢰성과 성능을 입증해 간다면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원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KF-21의 수출 확대와 직결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성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도입조차 어렵던 나라였다. 그런데 이제는 자체 전투기 개발을 넘어 세계 최정상급 엔진 기술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한국이 자주국방과 글로벌 군사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 KF-21 국산 엔진의 1950도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집념, 기술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새로운 자부심의 증거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앞으로 수많은 시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이미 첫 발을 내디디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KF-21 국산 엔진의 돌파구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이 향후 수십 년간 어떤 국가로 자리매김할지를 결정짓는 이정표다. 이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독립, 자존심, 미래에 대한 약속을 상징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성과가 하루아침에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천 번의 실패, 수만 번의 실험,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연구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터빈 블레이드가 녹아내리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정밀 합금이 원하는 성능을 내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도 연구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1950도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이 성과를 어떻게 지켜내고 발전시키느냐가 우리의 과제다. 첫째, 안정적인 실전 배치와 검증이 필요하다. 시험실의 데이터는 분명 자랑스러운 성과이지만 실전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입증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군은 앞으로 수년간 치밀한 비행시험과 혹독한 환경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난관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집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난관마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 생태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엔진 하나는 수천 개의 부품이 결합된 집합체다. 그 모든 부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연구소, 정부가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엔진 기술은 단순히 방산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력과 제조 기반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산 엔진은 한국 경제 전반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국제 경쟁 속에서의 자립적 노선이다. 미국, 러시아, 유럽은 한국의 성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기존 시장을 지키기 위해 견제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에는 늘 새로운 선택지를 원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완성해 KF-21과 함께 수출 시장에 나선다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승인 없이도 도입 가능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국민적 자부심과 미래 세대다. 오늘날 학생과 젊은 세대가 이 성과를 목격하며 꿈을 키운다면 내일은 더 큰 혁신이 기다릴 것이다.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독자 전투기를 만들고 세계 최정상급 엔진 기술에 도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이뤄낸 기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엔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단순히 강한 군사력만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술, 자주적인 선택,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부심이 아닐까? KF-21 국산 엔진은 바로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연구진은 또 다른 시험과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1950도라는 기록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앞으로 이 1000도,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는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세계를 이끄는 선도자로 우뚝 서 있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 대신 도전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실이 바로 오늘의 성과다. 한국은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것이다. 역사는 이 순간을 한국이 세계를 향해 날아오른 날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